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듭조건의 존재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끝난 거고. 여기서 이제 거듭조건의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성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성질인데, 얘는 전제 조건이 이게 깔려야 돼.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라는 게 일단 깔린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자 뭐냐면 처음에는 이거야. n승근 루트 A하고 n승근 루트 B를 곱하면 뭐가 된다? n승근 루트 AB가 된다 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 어디에서 썼던 규칙하고 똑같아요. 그냥 루트에서 썼던 규칙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6 되잖아. 2 곱하기 3 해서 맞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 n승근이랑 여기 n승근이 똑같으면은 그냥 하나의 n승근을 합치면서 저 안에 것끼리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잘 봐.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여기서 왜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라는 제한 조건을 걸고 시작하는 걸까? 왜 A가 양수고 B가 양수 제한 조건을 걸어놓고 시작했을까? 왜냐면 지금 여기 n을요 그냥 미지수로 놨잖아요. 그럼 저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얘가 홀수면요 여기 안에가 음수가 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짝수면요 여기 안에가 음수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쟤네들을 양수다라고 제한 조건을 걸어 놓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지금 가능하겠냐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3승근 루트 마이너스 7하고 3승근 루트 마이너스 5를 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잘 봐. 얘 실수 맞니 아니니? 실수 맞지? 이거 실수 맞니 아니니? 실수 맞지?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그러면 마7하고 마5 곱하니까 얼마야? 35입니다. 그래서 얘도 성립을 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저희가 홀수 거듭제곱되면서 음수면은 저렇게 곱했을 때 그냥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두 번째는 곱셈이 아니라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인데 나눗셈이나 곱셈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된 경우 하나의 n승근을 합쳐지면서 a분의 b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동의하시죠? 루트랑 이제 똑같은 거야. 됐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달라요. 뭐냐면 n승근 루트 a의 m승하고 n승근 루트 a의 m승이 전부 똑같습니다. 얘 둘이.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보세요. 거듭제곱근의 전체 m승은요. 이 m승은 이 거듭제곱근 안쪽에 이 여기에 m승으로 이동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게 왜 이런지 한번 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봐봐. 정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얘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얘의 의미는요. n번 곱해서 am승이 되는 어떤 수예요. 그러면 얘를 몇 승 하면 얘를 n승 하면은 am승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해해? 다시 말해서 얘는 n번 곱해서 am승이 되는 어떤 수니까 얘를 n승 하면은 am승이 되는 게 지금 자명한 사실이라고. 그게 정의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잘 봐. 얘도 몇 승 했을 때 얘도 n승 했을 때 am승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를 n승 하면은 n승근 루트 a의 m승의 n승이잖아. 맞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죠.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얘네들 곱해질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 순서 바꿔서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순서 바꿔서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n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승을 해도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n승근 루트 a를 m승하는 거 n승하면 뭡니까? 그럼 n승근 루트 a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어떤 수잖아요. 걔를 n번 곱했으니까 a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걔를 다시 m승하니까 얘가 a의 m승이 된단 말이지. 이해했어? 야, 얘 n승에도 얘 나오고 얘 n승에도 얘 나오네? 그럼 둘이 같은 수가 맞아요? 둘이 같은 수가 맞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A가 무슨 수일 때만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 맞아?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성립 안 합니다. 맞죠? 어디가 짝수일 때, 여기가 짝수일 때는. A가 만약에 음수인데 여기 N이 만약에 홀수면 성립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짝수면은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여기 음수일 때는요. 오케이? 여기 하는 거야. 나 마지막에 네 번째로 쓰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n 승근 안에 m 승근 a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은 이 n하고 m을 곱한 mn 승근 a가 된다. 그리고 저 m 승근과 n 승근의 순서를 바꿨어도 무방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듭조건의 마지막 성질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것도 왜 그러는지 빨리 보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얘 의미가 뭐예요? mn승 했을 때 a가 되는 어떤 수. 맞아? 그럼 얘를 mn승 하면, 다시 말해서 mn승근 루트 a를 mn승 하면 얘는 a가 될 거다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지. 맞아? 그럼 얘네들도 mn승 했을 때 a가 되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를 mn승 할 건데 얘는 n승근 루트 m승근 루트 a의 mn승이라고 하면은, 자, n승 먼저 하고 m승 했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 없죠. 맞아요? 그럼 잘 봐. 야, 요거 n승근 루트 여기 모시기 생각해. 걔를 n승 했어. 그럼 뭐가 돼? m승근 루트 a가 되고 걔를 다시 m승 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 a가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니까 얘를 mn승 해도 똑같이 a가 되네. 얘를 mn승 해도 똑같이 a가 되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얘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요거 mn승 할 때 이번에는 n승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m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n승 하면 되니까. 맞잖아. 근데 m하고 n은 지금 순서 바꿀 수 있잖아. 지수. 이해했니? 요 얘기야. 그래서 거듭조건에서 막 이런 식으로 거듭조건 안에 거듭조건이 또 들어왔나? 그러면 하나의 거듭조건으로 바뀌는데 얘들이 곱한 것만큼으로 와야 된다. 거듭조건의 승수가. 이해됐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다라는 얘기고. 됐어? 자, 이 거듭조건의 성질은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면 이따가 뒤에 가서 우리가 지수로 들어갈 건데 지수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지수를 배우고 나면은 이 거듭조건을 전부 다 지수로 바꿔서 우리가 풀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성질은 나중 가면 거의 안 쓰게 되는 성질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루트랑 거의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예.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를 확정하러 들어갈 거예요. 이제 중학교 때는 지수를 어디까지만 올려줄 수 있었다고? 지수를 자연수만 올려줄 수 있었다고 지수에. 맞아? 근데 이제 지수를 실수까지 내가 올리고 싶은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실수까지 그럼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도했었냐면 지수 법칙이라는 걸 유도했었어요. 뭐였냐면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다시 적어놓고 갈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지수 법칙의 첫 번째가 a m승하고 a n승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a에 m 플러스 n승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지수 법칙. 맞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죠. 왜냐면 n번 곱한 거랑 n번 곱한 걸 또 곱해버렸으니까 총 n 플러스 n번 곱한 거 똑같다 라는 거였어. 그렇지? 유도는 되게 쉽다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분명히 이렇게 배웠어요. a n승을 a n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케이스 3개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케이스 3개를 나누냐면 m이 n보다 큰 경우하고 m하고 n이 같은 경우하고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풀라고 했어요. 오케이? m이 n보다 크면 그냥 m-n승 하면 돼요. 맞죠? m하고 n이 같으면 그냥 둘이 같은 수로 나눈 거니까 얘는 그냥 1이 된다.
맞아? 예. m이 m보다 작으면 얘는 a의 n-m승 분의 1이 된다. 뭐 이렇게 됐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중학생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직 더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a 곱하기 b의 전체 m승이에요. 이렇게 되면 a의 m승과 b의 m승의 곱하고 얘는 다를 바가 있더라 없더라. 다를 바가 없더라 라고 했던 게 또 지수 법칙이었고요. 오케이? and 마지막 a의 m승에다가 n승을 하게 되면은 얘는 a의 몇 n승? mn승이 된다 라고 했던 거. 그렇죠? 지수에다가 똑같은 또 지수하면 그 지수끼리는 곱해진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지수 법칙이에요. 이러한 지수 법칙이 저 m하고 n이 지금 다 무슨 수일 때, m하고 n이 지금 다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는 거를 다 증명했다고요, 중학생 때. 알겠어? 근데 잘 봐. 이제부터 뭐 하고 싶냐고. 저 지수를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유리수, 무리수로 확장시켜 나갔을 때 저 지수 법칙이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게 내 목표인 거야. 알겠어? 지수 법칙을 뭐 하고 싶다고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기서 이제 나오는 정수지수, 유리수 지수를 내가 적절하게 잘 정의만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잘 정의를 내려줬거든. 그래서 그 정의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가 이제 정수지수예요. 정수지수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정의를 잘 내리면 됩니다. 첫 번째가 A의 영승이죠. 오케이? 그럼 A의 영승은 뭘로 정의를 내리면 저 지수 법칙이 위배가 안 되냐면 A의 영승을 1로 정의를 내리면 저 지수 법칙이 위배가 안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이거 한번 쳐보죠. A의 m승과 A의 영승을 곱한다고 쳐보죠. 오케이?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들은 A의 m 플러스 영승이니까 A의 m승이 되는 거죠. 그냥 맞아? 그럼 잘 보세요. 약분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A의 영승이 얼마 나와버려? 1 나와버리는 거 보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A의 영승을 1로 정의하는 순간 저 지수 법칙들은 전부 다 깔끔하게 적용이 돼요. 제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됐어? 그래서 모평수의 영승은 얼마로 정의한다? 1로 정의한다. 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A의 0이 뭐더라? 0의 영승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의 제곱이나 0의 3승 이런 거 정의했었거든? 근데 0의 영승은 정의를 안 해. 0의 영승은 왜 정의를 안 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 그렇지? 0의 영승을 왜 정의를 안 하는지. 근데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0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정의 안 하잖아요. 맞죠? 0의 영승도 약간 비슷해. 0의 영승을 정의 내리면요 요 수학 시계가 다 무너져요. 지수체계가. 그러니까 그 지수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0의 영승은 따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키면서 이 밑에 올 수 있는 놈 있죠? 밑에 올 수 있는 놈의 범위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못 온다고? 밑에 0이 못 오기 시작하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영승했으니까 이번에는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a의 마이너스 n승 얘를 정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음의 정수들을 정의하면 된다고. 내말 오케이? 그럼 자 a의 마이너스 n승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 분의 1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는 자 이렇게 씁니다. 또는 a 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 지수법칙에서 보여줄게요. 곱해봐요. 지수법칙에 하면 얘들 더해지니까 얼마야? 1이지 맞아? 그럼 이제 a의 마이너스 n승이 얼마 나와? 이게 된 거 보여? 됐어? 이렇게 정의하면은 얘도 지수법칙에 위배가 되지 않게끔 다 만물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했어? 오케이? 그런데 잘 봐. 얘가 바로 여러분들이
맨 처음으로 지수 계산해서 머리 아프게 하는 첫 번째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뭘 오해하냐면 잘 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말로 정확히 이해해야 돼. 지수에 있잖아.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밑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밑이 역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말로 써줄게. 잘 봐봐. 지수의 부호가 변경됐다. 라는 말은 밑을 뭐 했다? 역수화 시켰다. 라는 건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자, 어떤 걸 애들이 헷갈리냐면 애들이 이런 걸 헷갈린다고. 잘 봐. 2에 마이너스 2승 나오는데 애들이 이거를 선생님 이거 그럼 2에 2분의 1승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많다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지수의 부호가 바뀌고 싶으면 지수는 그대로예요. 밑이 바뀌는 거예요. 밑이 역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랑 똑같은 놈이네. 2에 마이너스 2승은. 이해했어?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조금 머리가 아프다니까. 그냥 막 따라왔을 때는. 이해하셨어? 하셨어? 안 하셨어? 알았어? 이거 잘 처리하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쟤도 이제 여러분 쟤도 밑에 뭐가 오면 안 되겠어. 밑에 0이 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밑에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지수가 정수일 때까지 자, 우리가 확장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유리수로 확장을 하죠. 그럼 이제 유리수 중에서 정수는 이미 끝났으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만 확장하면 돼요. 맞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A의 P분의 Q승 이런 도라지 아니거든. 맞아? 그럼 A의 P분의 Q승은 어떻게 정할 거냐? A의 P분의 Q승은 이렇게 정합니다. P승근 루트 A의 Q승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갑자기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A P분의 Q승이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배우고 넘어온 이유가 여기에요. 뭐냐? 유리수 지수를 뭐로 정의하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고 넘어온 겁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는 잠깐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A가 이제부터 다 양수가 와요. 여기서 일단 왜 다 A가 양수만 와야 될 건지 한번 얘기해보자. 추론해보자. 왜 다 양수가 와야 될까? 이거 아까 그거야. 얘들아, 여기 봐봐. P승이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만약에 내가 짝수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안에 음수 오면 돼요, 안 돼? 여기 짝수면 여기 안에 음수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피하고 싶은 거야, 안 피하고 싶은 거야? 피하고 싶다.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부터 뭐밖에 안 올려? 양수밖에 안 올릴 거야. 오케이? 유리지수. 알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지수를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거든요. 이거예요. 확장해 나간 지수들이 어떤 규칙을 따라가느냐가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밑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정수로 오면서 밑이 0이 아니면 되면 안 되고, 유리지수로 오면서 밑이 양수로 줄어듭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자, 본격적으로 이제 왜 이 새끼 이렇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죠. 오케이?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보면은 잘 봐. 저지수 없을 거야. A의 P분의 Q승을 P승해봐. 오케이? 그러면 이 지수끼리 뭐가 돼야 돼? 지수끼리 곱해져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A의 Q승이라는 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니? 됐어? 그럼 잘 봐. 얘들아 이런 구조가 생겨버린 거야. 여기 봐. 이 세모를 몇 승 했더니 P승 했더니 네모가 됐어. 세모를 P승 했더니 네모가 됐어. 그럼 세모는 네모에 몇 거듭제곱근? P 거듭제곱근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세모잖아. 맞아? 그럼 세모는 네모에 P 거듭제곱근이야. 오케이? 그렇게 표시한 거야 지금.
이해했어 지금 제 말? 됐어 안 됐어? 됐어? 네. 그러니까 A의 P분의 Q승이 왜 P승근 루트 A Q승이 되는지 이해했어? 저 지수법칙을 써보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인 거야. 얘를 P승했더니 A의 Q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는 A Q승의 P 거듭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했니 안 했니? 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뭐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에 4분의 3승이야. 근데 거듭제곱 바꾸면 어떻게 돼? 4승근 루트 2의 3승이다. 바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거꾸로 2의 4분의 3승이면 2의 4승근 루트 2의 3승이면 2의 몇 분의 3승? 2의 4분의 3승.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이 순서가 좀 헷갈린다. 다시 요거면 유리수 바꾸면 어떻게 돼? 3에 5분의 실승 되는 거야 이제부터. 알겠어? 이해했어? 오케이? 요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유리수 지수.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아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제부터 웬만하면 거의 안 쓴다고 했잖아. 왜 그러겠냐고. 왜 그러냐면요, 거듭제곱근을 이제 다 뭐로 바꿀 수 있어. 다 유리수지수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맞아? 그럼 유리수지수 다 바꿀 수 있으니까 해봐. 유리수지수를 바꾸면은 그 다음 유리수지수를 바꾼다면은 지수법칙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거듭제곱근 가지고 노는 것보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거듭제곱근 성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아까 이거 얘기했다. 봐봐.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음수지수가 이제 만들어지잖아. 맞아? 그리고 A 영승도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나눗셈 있죠? 나눗셈 했던 이 지수법칙에서 얘는 이제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A의 n-n이라고 쓰면 돼요. 제가 이해해요? 왜냐? m이 n보다 작아도 이게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이제부터. 음의 수도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m하고 n이 같아도 정리했으니까 A 영승은 1이라고. 내가 이해해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나눗셈 나오면 이제부터 그냥 뒤 앞에 거 지수에서 뒤에 거 지수 그냥 빼면 된다 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감 잡았어? 오케이? 이 얘기가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됐죠? 이렇게 해서 유리수까지 성공적으로 확장됐고, 그럼 마지막 실수 남은 부분이 어디 영역이니? 실수 남은 부분이 무리수 영역이거든요. 그쵸? 무리수에서만 이제 잘 정의되면 되거든. 그치? 근데 잘 봐.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다 이렇게 써있어요. 뭐냐? 무리수 지수에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함이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으로 무리수 지수는 증명할 수가 있다 없다. 증명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무리수 지수에서도 그냥 성립하니까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게 돼? 받아들여야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리수 지수가 나와도 저런 지수 법칙들은 그대로 성립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 끝이에요. 됐어? 어때? 내용은 별거 없지. 이 첫 번째 나와있어. 거듭제곱근이 뭔지랑 거듭제곱근의 존재성에 관한 내용. 오케이? 성질한 거고,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에 대한 내용 이거예요. 이해했어? 내용 자체는 별게 없는데 잘 봐. 결론적으로 이 단에서 니들한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니들한테 계산 요구합니다. 뭐 요구한다고? 계산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복잡한 지수들을 막 던져줄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막 지수에 막 무리수 올라와 있고 지수에 막 유리수 올라와 있고 막 이런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그 복잡한 계산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여러 가지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뭐에 이제 생각해서만 하면 돼요? 그 계산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지만 결정 내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것만 잘 연습하시면 게임 오버야. 알겠어? 지금 내 말?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제부터 계산을 연습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계산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문제 보세요. 문제 보시면 거기서 20번 같은 거 볼게요. 20번.
20번 준비됐니? 자,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자, 일단 보세요. 그래서 제가 주는 계산 팁 두 개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수 계산 팁. 첫 번째, 거듭제곱근 계산이 나오면 웬만하면은 거의 다 뭐로 바꿔서? 거의 다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일단 편해요. 알겠어? 오케이? 요거 그냥 팁이야. 90%의 경우 유리수 지수로 하는 것이 더 편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밑이 나올 거거든? 근데 밑이 합성수로 나올 수 있어. 합성수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여러 개의 소수들의 곱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 밑을 전부 다 소인수 분해하세요. 오케이?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얘가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내용을 안채로 다시 20번으로 와보자고. 됐어? 자, 봐봐. 그럼 자, 저희 분모의 첫 번째 루트 3. 걔는 3의 몇 분의 1승이에요? 3의 2분의 1승. 여러분 루트는요 앞에 거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루트는 이거듭제곱근이잖아. 이거듭제곱근. 맞아? 네. 다음 플러스. 자, 루트 4승근 루트 4야. 그럼 걔는 원래 8승근 루트 4가 되거든. 맞잖아요. 2랑 4 곱해줘야 되니까요. 그럼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맞아? 네. 근데 4가 2의 몇 승이에요? 소인수분해하면 4가 2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2의 8분의 2승인 거예요. 그럼 2의 4분의 1승인 거라고 이렇게.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위쪽 봅니다. 4승 루트 27에 27은 3의 몇 승입니까? 27은 3의 3승이죠? 아 그러면 얘는 3의 4분의 몇 승? 3승이라고 볼 수 있어.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몇 승근이야? 8승근 루트 36이거든? 그러니까 30제곱은 뭐의 제곱이지? 6의 제곱. 6의 제곱. 6은 또 뭐라 나오죠? 2랑 3 나오잖아. 그럼 2제곱 3제곱이야. 그러면은 얘는 2의 4분의 1승 곱하기 3의 4분의 1승.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잘 봐. 이 상태에서 뭔가 계산이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분수 형태잖아. 뭔가 약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지. 그럼 잘 봐. 3의 4분의 1승. 그럼 여기도 3의 4분의 1승을 묶일 수 있나? 3의 4분의 1에다가 3의 얼마를 곱해야 4분의 3승이 되니? 3의 4분의 2승을 곱해야 3의 4분의 3승이 되지. 맞아? 3의 4분의 2승은 3의 2분의 1승 아니야? 이렇게?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그럼 잘 봐. 분자는 3의 4분의 1승을 묶어버리면 이만큼만 남잖아. 맞니 안 맞니? 맞니? 예. 그러면 요렇게 지워지니 안 지워지니? 지워지니? 그래서 뭐만 남아? 3의 4분의 1승만 남아버리는 i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오케이? 예. 여기 다시 거듭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됐어? 4승근 루트 3이 되겠다 라는 내용. 오케이? 감 잡았어? 오케이.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24번 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세수 3승근 루트 3, 6승근 루트 5, 9승근 루트 10의 대소관계를 찾으세요. 자 일단 거듭적분 나왔으니까 다 유리수 바꿉시다. 3의 3분의 1승, 5의 6분의 1승, 10의 9분의 1승.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럼 잘 봐. 얘들아,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원래는? 빼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빼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해보는 게 원래는 제일 베스트예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봐봐. 얘는 뺄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대충 얼마인지 모르고 얘도 대충 얼마인지 몰라. 맞지? 근데 잘 봐봐. 그럼 얘가 대충 계산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계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수가 지금 유리수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럼 지수를 다 뭐로 만드는? 지수를 똑같이 다 자연수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맞아? 그럼 잘 봐. 3분의 1, 6분의 1, 9분의 1에다가 몇을 곱하면 다 자연수가 되니? 3, 6, 9의 최소 공배수 몇 승이야? 18이지, 맞아? 다 18승씩 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18승씩 하면은 얘는 3의 6승이 될 거고, 얘는 5의 3승이 될 거고, 얘는 10의 몇 승이 될 거야? 10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제 말 이해하셨어? 안 하셨어? 이해하셨어? 그럼 봐봐. 3의 6승 계산할 수 있니? 3의 6승 729예요. 오케이? 그 다음 5의 3승은 125입니다. 오케이? 엔드. 10의 제곱은 100이에요. 이렇게. 됐어? 그럼 대성관계가 쫙쫙쫙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하. 그럼 원래 수들의 대성관계도 이렇게 됐었을까요? 됐었겠죠. 왜냐? 얘네들은 전부 다 양수니까요. 만약에 이 중에 음수가 섞여 있었다면 이런 논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곱했을 때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잠깐 이해되시죠? 근데 쟤네들은 원래 애초에 양수였으니까 똑같이 18승에서 대성관계 저렇게 나오면 원래 대성관계도 똑같이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거듭적분 대성관계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쟤네들이 계산될 수 있게끔 똑같이 성수를 해줘. 오케이? 근데 얘들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3승하고 얘는 6승하고 얘는 9승한다면 비교하면 안 된다. 얘는 3승하고 얘는 6승하고 얘는 9승한다면 비교하면 그건 완전히 비교가 대상이 달라지는 거잖아. 완전히. 알겠어? 그러니까 할 거면 다 똑같이 성수 해줘야 돼.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뭐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인데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시죠. 30번 한번 볼게요. 자, 30번 여기 봐봐. 그래서 팁 아까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우리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맞죠?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게 뭐가 돼요? 역수화 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야야야야. 역수화 시키는 거랑 아까 지수랑 뭐랑 상관있어요? 지수에 부호랑 상관있지 않았어. 맞아요? 그럼 봐봐. 역수화를 시키지 않고 지수에 뭘 바꾸면 돼요? 지수에 부호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요. 원래는 역수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얘는 뭐랑 똑같다고? 지수의 부호 변경하고 똑같다 이 말이 됐대요. 알겠어? 그러면 역수화 하지 말고 뭐 바꾸자고? 지수의 부호만 바꾸자 이 말이야. 제 말은. 알겠어? 오케이? 다시 30번으로 돌아와서 문제 풀어보자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5승. 3분의 1 마이너스 5승은 3의 5승으로 바꾸고 싶은 요구가 들죠? 맞죠? 지수의 부호 변경이 되면 이제 역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인데 나누기 하기 전에 그 대괄호 안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하자 얘들아. 오케이? 대괄호 안을 좀 정리하면 27의 4승은 3의 몇 승이에요? 3의 3승의 4승이니까 3의 12승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9분의 1 제곱은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인 거야. 맞죠? 네, 그럼 3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버려? 여기가 3의 12 마이너스 4니까 3의 8승 되는 거 오케이야 아니야? 오케이야? 그럼 잘 봐. 잘 봐. 이제 이 얘기야. 3의 5승 나누기 3의 8승 원래 역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역수하지 말고 뭐만 바꾸라고? 지수의 부호만 바꾸라고. 알겠어?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야? 3에 마이너스 3승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되었어요. 네. 3의 마이너스 3승이면 3의 3승분의 1인 거 아니냐? 맞아? 3의 3승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7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감 잡았어? 됐어?
32번. 그래서 팁 4인데 계산 팁 4번인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쨌든 아까 저 지수법칙 이거 있잖아요. 이게 써지거나 이게 써지려면 기본적으로 밑이 어때야 되냐면 밑이 같거나 지수가 같아요. 그래야지만 계산이 됩니다. 지수법칙 계산.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잡한 식이 짜장 나오는 계산으로 나오면은 니들은 밑이 같은 것끼리 또는 뭐가 같은 것끼리? 지수가 같은 것끼리 요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막 복잡하게 나오면은 밑이 막 여러 개의 애들이 막 섞여 있어.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싹 모아서 보고요. 오케이? 또는 지수와 같은 애들끼리만 싹 모아서 보면 된다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했냐? 오케이? 그러면 잘 봐. 그냥 보자. 32번 봐봐. 32번 보면은 A의 3분의 8승이나 B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여기 왼쪽부터 좀 정리하면은 걔는 일단 A의 3분의 몇 승 돼? A의 3분의 4승 되는 거 일단 오케이? 됐어? and B의 마이너스 몇 분의 1승? B의 마이너스 6분의 1승 되는 거 오케이? 됐어? 그럼 곱하기 자, A의 3분의 5승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B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되는 거 오케이? 됐어? 잘 봐. 누구끼리 계산해야 되냐고? 얘끼리 계산해야 된다고. 맞아? 그럼 얘끼리 계산은 어때? A에 3분의 4랑 3분의 5 더하는 거 아니야? 맞아? 3분의 4랑 3분의 5 더하면 얼마야? 3분의 9잖아. 3분의 9는 몇 승이야? 3승 된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 B에 잘 봐.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더해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기에 보세요. 보기에 보시면 정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B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B의 2분의 1승 분의 A의 3승인 거고 맞아요? 여러분 A 2분의 1승은 바로 뭐로 바뀔 수 있냐면 2분의 1승은 루트 B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맞아요? 됐어? 자, 분모에 무리수 있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우리? 분모에 무리수 있는 거 안 좋아하니까 유리화 때리자고. 맞아? 유리화 때리시면 얘 어떻게 돼? 자, B분의 A 3승 곱하기 루트 B가 된다라는 내 얘기예요. 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한번 잡았니?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줄게요. 그만 힘내. 여러분 그만 힘내. 원래 여기 재미가 없어. 여기 원래 계산이라서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니들이 나한테서 논리적인 생각을 많이 배우는 곳은 전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거 계산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계속 배워야 돼. 그러면 이게 재미가 있겠냐? 재미가 전혀 없어요. 집에 가서서 근데 봐봐 내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줄게. 나도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첫 단원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혼정부였다 했잖아요. 완전 혼정부여서 수학의 바이블 여기 수학의 바이블 책 알아요? 여기 다원 원장님 쓰신 책인데 그게 고등학생 때 제가 있었거든. 그걸로 제가 혼자 공부를 했는데 맨 처음에 이 지수를 제가 맨 처음에 했고 막 문제를 풀었죠. 계산했는데 계산이 막 자꾸 틀리는 거야. 답이 막 안 나오는 거야.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야자 시간에 혼자 울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자 시간에 혼자 울었어. 너무 되게 답이 안 나고 막 2시간 동안 막 했는데 답이 틀리게 나오니까. 근데 한 일주일 지났나? 일주일 지나서 계속 다시 했더니 일주일 지나서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완전히 쉬운 거 뭐 왜 울었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케이? 그러니까 그랬었어. 요 단원이. 그래서 요 단원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이 머리 아파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규칙을 여러 가지 적용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익숙해지고 나면 여기만큼 쉬운 것도 없다고 나중에는. 알겠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숙제 내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도 나처럼 눈물이 날 때까지 잡고 있어. 너무 답답해서. 오케이?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여기는 잘하게 될 수 있는 곳이다.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포기할래요라고 하면은 평생 안 되는 곳이에요. 37번 볼게요. 준비되셨을까? 됐을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를 지금 뭐로 바꾸냐면 얘들을 다 2의 무슨 수분으로 지금 바꿔버리래 지금. 맞죠? 그럼 거듭적분을 다 유리수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 바깥쪽부터 바꿀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얘는 안쪽부터 바꾸셔야 돼요. 천천히. 맞죠? 이 안쪽 얘 바꾸면 어떻게 돼요? 2의 4분의 3승이죠. 걔랑요. 누가 곱해지는 거냐면 얘랑 곱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얘 둘이요 지금. 여러분 맞아요? 4는 2의 몇 승이야? 제곱이야. 얘들 곱해져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했어? 그냥 얼마 나와버려? 얘가 2의 4분의 11승 나와버리는 거 오케이? 됐어? 그럼 잘 봐 얘들아 요 3승근 안에가 다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냐면 2의 4분의 11승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 자, 루트 2 곱하기 3승은 안에 2의 4분의 11승 있었으니까 얘는 2의 12분의 11승 바뀌는 거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네. 그럼 잘 봐. 1하고 12분의 11 더하면 어떻게 돼? 2에 12분의 23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걔가 다시 루트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분의로 다시 나눠줘야 될 거야 지수를. 맞아? 지수 다시 2분의로 다시 나누면 2의 24분의 23승 이렇게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감 잡아 안 잡아? 감 잡아? 오케이? 그래서 원하는 그 K의 값은 24분의 23인 거고 걔를 P분의 Q라고 한다 했고 P에서 Q 빼라고 했으니까 P에서 Q 빼면 24에서 23 빼라는 거네. 그래서 1이 그냥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을 그 유리수에서 바꾸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안에 것부터 차근차근히 바꿔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거 이어서 할게요. 나가줍시다.